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59일이 남았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한 1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대통령 대학원이라는 유튜브를 제가 거의 한 3, 4천 개 정도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한 3천 개 정도 올린 것 같네요. 3천 개. 네,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거의 10개씩 올렸으니까 한 달이면은 300개. 그러니까 10달이면은 3천 개를 올린 겁니다. 3천 개. 그러니까 3천 개를 올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대통령 대학원. 네, 어떤 분들은 묻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대학원이 뭐냐? 대통령 대학원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들과 한번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뭐가 도대체 그 대통령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통령 대학원이라는 유튜브를 계속 올렸던 거예요. 그게 올린 게 이제 벌써 3,000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허리도 많이 아프고 목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로는 뭐 협박도 받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도 겪으면서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따로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많은 사람이 협박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 가족을 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네, 그 정치인 한 명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뭐 이재명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연장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도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봤을 때 소신도 없고, 그리고 뭐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핑계로 말도 계속 바꾸고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 윤석열은 어떨까? 윤석열도 사실상 신뢰가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비리 의혹이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참 불행이 또 찾아올 거다. 그리고 또 그 거대 양당을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안철수는 어떤가? 그 안철수가 사실상 문재인한테 양보를 한번 했고, 그리고 또 박원순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고집을 또 엄청 부려요. 네, 그런 모습들 보면서 뭐 결단력,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결단력, 추진력, 포용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철수가 과연 그 포용력은 어떨까? 뭐 저도 안철수 만나보지는 못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안철수 후보를 참 많이 지지했어요. 왜 지지했냐면은 뭔가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 때문에 초기 단계에 안철수 후보가 뭐 대통령에 거론되고 그럴 때, 야, 대한민국이 좀 변하겠구나. 뭐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뭐 안철수, 또 옛날에 반기문, 그런 현상들, 그런 기대했던 부분들.
근데 이제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다 변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었지만 정당 보조금 문제들, 또 국회의원들의 각종, 그 특권 특혜 문제,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사실 뭐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인 게 유튜브 시대가 열리고 또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좀 더러운 정치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정치가. 룸사롱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상.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뭔가 코로나가 세상을 좀 정상적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좀 합리적으로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20대 대통령, 지금 가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20대 대통령은 당장 4차 산업혁명하고 코로나 문제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 백신 같은 경우가 보면은 얼마나 그 준비가 안 된 백신이죠. 예, 그래서 임상기간이 최소한 8에서 10년, 그리고 적정하면 15년이 걸리는데 코로나가 발생된 지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신의 부작용의 문제를 덮고 무조건 맞아라라는 거는, 아니 내 몸에 약물을 투여한다라는 거는 내가 결정해야지 누가 강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적어도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자유의 가치. 우리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김일성은 신입니다. 신. 여러분들 수정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김일성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김일성은 자신을 그 수령, 영의 우두머리, 수령으로 해가지고 어버이 수령이라고 해서 신격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자신의 사진을 그 가정에도 다 걸어놓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왜 그랬냐면은, 김일성은 소련이나 중국,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을 뛰어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재를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뛰어넘는 게 뭐냐면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김일성은 신정정치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원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팔아가지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를 철회하는 문제, 그리고 백신을 안전성을 먼저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거리두기, 그 코로나가 과연 큰 문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두기를 하자. 그러면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강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 주식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주식 제도. 그래서 국민 주식 제도를 통해서 50조를 모든 5천만 국민 주식 100만 원어치를 다 줘서 그 주식이 4차 산업혁명에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게 1,000만 원으로 튀길지 5천만 원으로 튀길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누가 독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로봇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국민주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 기업들을 통제해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로봇에 지배받는 세상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요즘에 뭐 국민 배당금 얘기도 나오고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지원해 줘서 국민들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 문제, 이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오염, 그리고 과도한 육류 섭취, 탄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고기, 인공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을 막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석탄을 사용하지 말자, 석유를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전기차로 가자라는 게 다 환경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과밀, 수도권 집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의 절벽을 그동안 지방의 인구 절벽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소득이 됐든 또 국민 배당금이 됐든 어쨌든 간에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강력한 투자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국민주를 줘서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식으로 누리고 지원금으로 누리게끔, 그리고 국민들이 흩어져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수도권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부동산 문제만 커지고 지방은 병원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그러한 사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역 패스 철회를 하고 우리 그 감시와 통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수익금을, 카자흐스탄이 162명이 55%의 부를 차지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국민주로 나눠주고 국민지원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배의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국익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글로벌 국익 정치.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역이 강화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익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라도 경상도가 아닌 세계 속의 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미국, 뭐 일본, 중국, 또 아일랜드, 몰타, 프랑스, 뭐 다양한 국가들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세계는 진짜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김무중 그 전 회장의 얘기처럼 세상은 진짜 넓구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국민들은 전라도 경상도에 쌓여가지고 뭐 지금도 뭐 충청의 아들이니 뭐 전라도의 아들이니 경상도의 아들이니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우리 정치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세계 인류 기업들이 있는데 정치는 매일 삼류인 거예요. 삼류. 네, 삼류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도 정치에 영향을 받고 정치 권력자들이 언론을 장악해버리면은 국민들도 우매화 돼버리는 거예요. 우매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국익 정치의 마인드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돼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최저임금제를 시군구에 맡겨야 됩니다. 시군구에서 결정하게. 강남하고 저 강원도 인제하고 똑같다면 강원도 인제의 농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3D 업종, 또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업종, 또는 우리가 부족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진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세계로 진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국제정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친중으로 가면 안 돼요. 친중, 친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신정정치를 했기 때문에 고립돼 버린 거예요. 고립.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친북 정치는 안 된다. 그리고 친중 정치 안 된다.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친미파가 되면 안 되고 국익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익파.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합을 확장해 나가고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점점 자유 영역, 뭐 인도라든지 또는 뭐 호주라든지 이런 캐나다라든지 이런 자유의 영역으로 넓혀서 독재 국가가 한순간에 정치적 경제 압박이라든지 경제의 길목을 막아버리는데 당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이 많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중 친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철저하게 국제 정세도 현실을 바라봐야 되고 또 현재 정치도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짜 있느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저도 요즘에 이제 막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막 아파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여기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픈 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누가 가장 아플까? 생각해 보세요. 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백신 피해자들, 예? 그리고 취약계층들, 이 가장 아픈 곳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소방관 세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아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픈 곳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정치인들이 백신 피해자들을 찾아가야 되고, 백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또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 장애인들, 또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동의하는 대한민국을 이주해온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글로벌 국익 정치를 전개하면서,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안목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대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만하면 안 돼요. 오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말을 겸손한 자세로 들을 줄 알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진짜 20대 대통령 선거가 59일 남았는데요.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미래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말 아시잖아요. 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러한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거대 양당 그리고 거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저도 요즘에 사찰을 받고 있지 않나. 가끔 저랑 전화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전화가 지금 도청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제 유튜브는 거의 다 노란 딱지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백신 얘기만 하면은 노란 딱지. 또 어떤 특정 정치인 얘기만 하면 노란 딱지. 그래서 거의 다 노란 딱지예요. 네.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검열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언론도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이 주주인 언론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하죠. 또 이런 유튜브도 전 국민이 주주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네, 최대한 공정으로 가겠죠.
누군가의 지시나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이런 식의 자유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큰 안목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